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튀르키예 여행기가 오늘로써 4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튀르키예가 수많은 관광지와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가는 곳마다 관광지이며 바라보는 모든 곳이 절경인 튀르키예. 오늘도 그 매력에 빠져볼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래된 유적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이스탄불의 옛 이름이기도 했던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의 수비를 책임졌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보러 갔습니다. 이스탄불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 거대한 성벽은 과거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콘스탄티노플을 둘러싼 철옹성으로서 난공불락의 장벽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과거 공방전 때 무너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고 보수를 거쳐 이렇게 박물관도 만들어져 있어서 관광객들이 내부를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 말고도 여러 박물관과 성벽들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이 성벽을 쭉 따라서 바닥까지 넘어가 보는 그 감성을 즐기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 망루와 큰 벽들, 전쟁의 흔적이 남은 오랜 벽들을 보며 과거 그 전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상상해봅니다. 박물관은 그 중에서도 나름 유지가 잘 되어 있고 내부 관람까지 가능한 곳이어서 티켓을 끊고 들어갔습니다. 단순하게 벽 하나만 있는 구조가 아닌 겹겹이 견고하게 설계되고 내부에 막사, 포대, 무기고 등까지 있었던 큰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구조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지도도 있었고요. 모형도 나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돼 있었습니다. 복층으로 이루어진 성벽을 오고 가며 내부에 전시된 여러 유물들과 보물들, 복원된 성 내부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벽이 기본적으로 높은 지대에 계단을 올라야 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곳을 올라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면 이렇게 시원한 전망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좋진 않지만 과거 로마의 수도이기도 했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콘스탄티노플의 영광과 향수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스탄불 여행 코스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벽을 뒤로하고 걸어서 근처에 위치한 한 웅장한 모스크에 방문했습니다. 미흐리만 술탄 모스크라 불리는 이 웅장한 건물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위대한 건축가 미미르 신안에 의해 1548년에 완공된 오스만식 모스크이며 콘스탄티노플 성벽에서 가깝기 때문에 세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화려해서 건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세하게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스탄불에는 어느 동네에 가든 크고 작은 모스크들이 있습니다. 모스크는 비교적 시원하고 신발을 벗고 앉아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쉼터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파티유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오래된 동로마 시절 기둥인데 우뚝 솟아있어서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었네요. 455년 로마의 황제 미르키아누스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 오래된 기둥은 분명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아무래도 비인기 구역이다 보니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근처에는 이스탄불의 시청사 건물도 위치하고 있었고요. 튀르키예의 국기와 크고 웅장한 건물, 그리고 예쁜 분수와 조경이 합쳐서 잠시 구경하고 갈만했습니다. 길을 건너서 보이는 공원을 지나면 또 하나의 역사적인 고대 구조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발렌스 수도교입니다. 이 거대한 수도교는 과거 로마의 황제 발렌스의 지시로 건설돼 구조물로서 로마를 넘어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까지 도시의 물을 책임졌던 수로였습니다. 1700년이 넘는 현재까지 이 모습을 도시 한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직접 아래로 걸어서 통과하는 것은 역시 국룰이죠. 로마의 유적을 보려면 로마가 아닌 터키로 와야 한다는 말이 이해됐습니다. 로마의 수도교를 넘어 걸어서 저는 한 모스크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매번 여행기마다 모스크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모스크는 규모와 웅장함에서도 손에 꼽는 이스탄불 탑3의 대형 모스크입니다. 슐레마니에라고도 불리는 이 모스크는 1557년 슐레이만 1세의 명으로 세워진 오스만 제국 스타일의 건축물로서 미미르 신안에 의해 설계됐습니다. 4개의 높은 첨탑과 거대한 돔, 화려한 조문과 모자이크 장식 등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스크에 있다 보면 경이로움에 저도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정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스탄불 시내의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술레이만 모스크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 걸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한 작은 박물관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곳에는 다양한 크기의 종류의 염주, 목주 목걸이들과 팔찌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대단한 볼거리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잠시 들렸다 가는 정도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언덕을 내려와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집트 바자르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바자르인데 다양한 물건들을 팔기 때문에 쇼핑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오는 곳입니다. 저도 기념품 몇 개 사줬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어느덧 1시가 됐습니다. 메뉴는 밥 위에 고기가 덮밥처럼 올라간 요리에 감자튀김이었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고 적당히 짭조름해서 맛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또 깨끗하게 비웠죠. 이 식당과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구글 샷을 찍어드립니다. 가격도 준수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관광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티클라 거리 번화가에 위치한 마담 투소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밀랍 인형 박물관으로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곳곳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이스탄불의 모스크, 로마 유적, 미술관 관광이 만약 좀 질리셨다면 색다른 뭔가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은 물론이고 기업인, 영화배우, 가수, 정치인, 영화 속 등장인물 등 다양한 인형들이 리얼하게 있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생각보다 퀄리티도 좋고 내부 인테리어와 컨셉도 잘 짜져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도 좋겠네요. 출구 쪽에는 기념품 가게가 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몇 개 사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문한 곳은 역시 같은 이스티클라 거리에 있는 터키 영화박물관입니다. 튀르키예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영화 제작 시에 사용되었던 각종 영사기, 카메라, 도구 등은 물론 역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오랜 유적지를 개조한 건지 몰라도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영화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너무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런지 다리가 좀 아팠는데요. 그래서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스파이더맨 코스프레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분이 영어를 못하셔서 인터뷰는 못했습니다. 튀르키예는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을 찾기가 힘든데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과거 여러 종교들이 섞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찾아보면 교회나 성당도 존재합니다. 이곳은 성 안토니오 성당으로서 이스티클라 거리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크고 아름다워서 방문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다만 교회가 살짝 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다니면 지나칠 수가 있으니 일부러 입구를 잘 찾아봐야 돼요. 다음에는 베이올류로 걸어가면서 발견한 페라 미술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이 미술관은 튀르키예와 오스만 투르크 예술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튀르키예화, 아나톨리아 도량형, 퀴타이아 스타일의 타일들과 세라믹 도자기 소재의 조각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작품들의 수도 생각보다 많았고 동서양을 연결하는 튀르키예여서 그런지 동아시아 느낌도 나는 도자기들과 회화들도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1층에 카페도 있었는데 저는 카페에는 방문하진 않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마담 투소 말고도 또 다른 재미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번역을 해보면 착시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벅스 근처에 있어서 찾기는 쉬웠는데요. 주변에 식당도 많고 나름 핫플레이스에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착시 영상들을 보여주거나 움직이는 듯한 신비한 공간, 재미있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곳 같습니다. 나름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이스티클라 거리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유명 관광구역이다 보니 인파가 많습니다. 밤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정말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이 있기에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위에 마시멜로도 올라가 있고 콘도 바삭해서 간식으로 당 보충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왕 갈라타타워까지 걸어온 김에 오늘은 이 주변에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발견했던 바로 이 레스토랑 솔트베 아저씨의 식당으로 갈 건데요. 요즘에는 조금 조용하신 것 같은데 한때 아주 핫한 분이었죠. 이렇게 갈라타타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녁 메뉴는 치즈 미트 햄버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크 패티가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씹는 맛도 있고 치즈도 반쯤 녹아서 패티와 빵 사이에 코팅된 느낌이었어요. 감자튀김도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먹기 편하라고 이렇게 손장갑까지 주는 센스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료는 터키식 아이란을 마셨는데요. 아이란은 일종의 발효된 우유 요구르트 비슷한 건데 오늘 처음 마셔봤었는데 살짝 시큼하기도 하고 짭조름하기도 하고 묘한 맛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닌데 혹시나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트라이 보셔도 되겠네요. 디저트도 역시 빠질 수 없죠. 튀르키예는 디저트 강국이니까요. 바클라바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달고 맛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여행 와서 매일 디저트를 먹어서 살도 찌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걸어 다녀야겠습니다. 솔트베 아저씨가 이런저런 구설수로 요즘은 인기가 많이 죽으셨지만 그래도 이 레스토랑에서의 기억 자체는 좋았어요. 맛도 정말 좋았고 직원분들도 친절했고 가장 핫한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화장실마저도 깨끗했거든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밥집입니다. 밤이 되니 인파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클럽 음악이 흘러나오고 술을 마시는 젊은이들, 관광객들은 물론 심지어는 구석에 있던 아기 고양이까지
원래는 오늘 밤에 이 갈라타 타워에 올라가 볼까 했는데 대기줄도 워낙 길어서 그냥 내일 오전 일찍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스티클랄 거리는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여전히 눈부시고 사람들로 북적이네요. 이렇게 또 관광대국 튀르키예에서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곳들을 보여드렸지만 이스탄불 여행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갈라타 타워 꼭대기에서의 시원한 전망과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 베일레르베의 궁전을 방문,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감상은 물론 예술적인 정원들까지 방문해서 영상들을 올릴 계획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볼거리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취미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